우리가 인간은 이제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보니까 수직으로 압박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러 디스크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협착증이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 원인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알아보는 거는 병원을 가면 다 MRI를 찍어라. 근데 환자분들은 꼭 MRI를 찍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MRI에서는 우리가 왼편에서 바라보듯이 지금 이제 척추 모양이 돼 있고 지금 앞에는 뼈고 뒤에 하얀 부분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들이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 속에 신경이 담겨 있는데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에 관이 있어요. 네. 요 관이 저기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저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오른쪽 사진과 지금 이 모양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네, 이거 되어 이제 있잖아요. 단면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에서 오른쪽 편이 실제 저희 왼쪽이고요. 사진에서 왼쪽 편이 우리 오른쪽이 돼 있는데 특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발 밑에서 올려다 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하얗게 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점들이 찍혀 있는 게 신경 다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척추관 협착증.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이 여러 이유에 의해서 좁아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런 디스크 증상이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터지거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추세고 추간공 협착증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추간, 뼈랑 뼈 사이 구멍이라고 해서 신경을 나무라고 따졌을 때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옆에 부분. 가운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디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막혔을 때 이 신경이 굉장히 고통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완전히 뭐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협착증이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 원인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는 실제로 디스크가 터져서 안에 내용물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디스크는 안에 내용물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알아보는 거는 다리를 조금만 올려봐도 그 신경이 이제 눌려있는 상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내가 최근에 뭔가 운동을 하다가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다리를 올리려고 할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신경이 꽉 눌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목이 좀 졸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처음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으면은 굉장히 다리가 저리다. 혹은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혹은 어떠한 일을 좀 하면 허리가 아파서 좀 굽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협착증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술이 필요할지 말지를 물론 이제 스스로 그걸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마비 증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로 내가 어떤 마비 무서운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보통 보면 내가 힘이 근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척추가 이제 목에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경추 질환에서 이제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 팔에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을 했을 때 이전만큼 힘이 좀 한쪽에 잘 안 들어간다든지 또 똑같이 내가 걷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좀 풀린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실제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주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근력 저하가 있다, 마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하시는 편이 추후에 예후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또 주사랑 이런 시술을 많이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네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치료인데 그런 것들이 수차례 함에도 증상이 호전 기간이 매우 짧거나 계속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별로 호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치료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 하면은 약간 막연한 기분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런 걸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는 뭐 절개에서 하던 거를 1cm 미만의 구멍 2개를 뚫어서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기구를 넣어서 아예 살을 이제 젖히지 않고 실제로 안에서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전에는 현미경도 이제 위에서 쳐다봐서 이제 시야에 안 보이는 것들은 다 제거가 돼야 안에가 보이기 때문에 제거가 됐던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건 카메라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상 범위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개라고 해서 완전 열어서 이제 벌려서 해야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절개를 저렇게 크게 했다면 현미경을 이용한 채소 침습은 보통 한 4cm에서 5cm 정도 절개 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는 어떤 관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카메라와 기구를 저렇게 집어넣어서 저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흉터도 보시면 허리에도 2군데 실땀이 들어간 게 보이실 텐데요. 저렇게 상처가 허리, 그다음에 목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내시경 수술로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도 걱정을 하세요. 이거 수술 한번 하면 뭐 다른 데가 또 무너지거나 뭐 또 거기서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네. 우리 척추가 이제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보니까 수직으로 압박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러 디스크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래쪽 4, 5번 수술을 했던 분이고요. 수술을 하고 잘 지내셨다가 또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 그 위에서 다시 또 협착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고, 증상이 오른쪽에 있고 엉덩이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MRI에서는 아주 눌리는 것 같이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왼쪽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좀 뾰족하게 좀 눌려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협착이 있다가 협착을 제거해주면 굉장히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보기 때문에 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농사를 좀 짓거나 많이 김장을 한다든지 오래 네. 시간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일단은 과사용이 너무 심하면 사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아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치료를 하기 전에 올바른 자세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먼저 잘 하는 게 최선의 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